치료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맥류 개선제라는 약이 있지만 고장난 판막이 다시 정상화되는데 돌아오는 약은 아니고요. 정맥 부전이 있는 혈관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더디게 악화시켜주는 역할만을 할 뿐이지 개선시켜주는 약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약과 더불어서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는데요. 압박 스타킹은 가장 중심에 있는 심부정맥은 누르지 않은 채로 그 주변에 있는 가지혈관들을 눌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과 더불어서 압박 스타킹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적인 치료는 막거나 제거하는 개념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막는 치료에서도 열치료와 비열치료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쉽게는 이제 제거하는 치료인데요. 문제가 되는 혈관 위쪽에 있는 피부에 절개를 해서 그 혈관을 끄집어내서 뜯어내는 방식으로 제거를 하는 수술적인 치료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막는 방법에는 또 열치료와 비열치료가 있다고 했는데, 열치료는 레이저나 고주파가 있고 비열치료는 상품명 클라리베인 그리고 상품명 베나실이 있습니다. 먼저 열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열치료는 혈관 속에 작은 카테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끝에는 레이저 또는 고주파 코일이 달려 있어서 그것이 열을 내면서 혈관 안쪽에 있는 내막을 손상시킴과 더불어서 그 혈관을 막아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로 지져주면서 치료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베나실은 시아노아크릴레이트라는 성분인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접착제입니다. 가느다란 혈관 안에 카테터가 들어가서 그 카테터 끝에 접착제를 뿌려주면서 나오게 되면은 혈관이 접착제에 의해서 서로 달라붙게 돼서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명 클라리베인은 저희가 다른 말로는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이라고 하는데요. 카테터 끝에 철심이 달려 있어서 그 가느다란 철심이 360도 회전을 하면서 내막을 손상시키고 수축을 시켜주게 됩니다. 철심 끝에 구멍이 달려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저희가 경화제라는 주사를 주입하게 되면은 그 혈관 안에 염증을 유발해서 혈관을 단단하게 굳게 해주고 막게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화제가 영구히 남아있지 않고 30초 이상 지나가면 녹아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어떤 치료든 가장 좋은 거는 재발이 없고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쉽지만 모든 거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에서 제거하는 치료는 절개선에 흉터가 남을 수 있고요. 멍이 잘 듭니다. 그리고 주변의 미세한 신경에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피부의 감각 이상이 꽤 오래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회복 기간도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치료인 레이저나 고주파는 말 그대로 열로 지져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조직에 열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팽창 마취라는 것을 그 혈관 주변에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저는 보통 최고 온도가 1000도씨, 그리고 고주파는 120도씨 이렇게 높은 열로 지지면서 혈관을 막기 때문에 주변의 열 손상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혈관 옆으로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신경도 열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나 고주파 같이 이런 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압박 스타킹을 보통 2주 동안 하게 돼서 압박 스타킹에 좀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열 치료인 클라리베인과 베나실 말씀드렸는데요. 베나실은 접착제를 뿌리면서 막아주는 치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막게 되면은 한 분 만에 막히게 됩니다. 일단은 비열 치료 자체가 열 손상은 당연히 없을 뿐더러 3분 만에 막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고요. 압박 스타킹을 싣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 베나실이나 뭐 이런 클라리베인이 다 모든 장점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요. 알레르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보통 10명 중에 1명, 많게는 3명 정도까지 10%에서 30%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알레르기가 발생이 되면 혈관에 따라서 혈관염 형태로 발생이 되고요.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거나, 또한
또한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은 일주일이 지나면 다 없어지기는 하는데 한 달 이상 가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고요. 그리고 클라리베인의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혈관이 너무 두껍거나 여러 혈관에 주사를 해야 되는 길이가 너무 긴 경우에 있어서는 경화제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점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시술에 있어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전반적인 상태, 혈관의 크기, 모양, 그리고 위치 등을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판막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막의 기능이 고장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법은 밑에 이제 하지에 있는 혈류를 심장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종아리와 허벅지의 근력을 길러주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적절한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보조적으로 수축하는 힘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저희가 정맥부전이 이미 발생해 버린 환자들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운동이나 또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혈관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압박 스타킹을 신은 채로 운동을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응급한 수술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놔두게 되면 이것이 악화가 되고요. 부종과 더불어서 또한 피부에 착색이 있을 수도 있고요. 피부에 궤양, 심지어는 피부에 괴사가 나타나는 경우까지 이런 여러 합병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빨리 진료를 보시고 치료를 받는 게 맞다고 설명드리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심장 높이보다 밑에 있는 하지에 있는 정맥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누워 있는 것 자체로는 매우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워 있을 때 심장 높이보다 조금 더 다리를 높이 위치시켜 주면은 조금 더 가볍거나 쥐가 나는 증상들을 조금 덜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누워 있을 때 보통 압박 스타킹을 하시면서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워 있을 때는 굳이 압박 스타킹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박 스타킹은 우리가 양말을 신듯이 보통 일상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면 그때 압박 스타킹을 해줘서 정맥부전이 있는 혈관을 눌러주는 그 효과를 경험하시면 되겠고요. 잘 때에는 저희가 그냥 누워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주시기만 하면은 많은 증상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는 대학병원과는 다르게 초반에 병력 청취와 더불어서 진단, 치료, 그리고 수술의 모든 전반적인 경과 관찰까지 한 의사가 계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 있어서 차별점이 있고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말 못할 임상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보다는 만성 정맥 부전 이 단어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특별히 저희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게 되면은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잘 진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